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입니다.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이게 병원에 진찰받으러 가게 되면 이게 기금서도 꼭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면 이게 중이염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루틴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중이염 요즘 많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겨울이 되고 이제 추워지게 되면 특히 영유아한테 흔하게 발생되는 질환이 이제 중이염이라고 볼 수 그래서 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중이염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중환병은 아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자꾸 재발이 되니까 어머니들께서도 이번에 애가 또 중이염 걸려서 항생제를 얼마 먹었는데 끝나자마자 또 항생제를 먹었다. 재발되고 잘 낫지 않고 그래서 항생제 좀 길게 먹는 그러니까 그래서 중이염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감기보다도요. 아, 그렇죠. 이게 유아 특히 중이염 증상을 이렇게 종류를 보게 되면 일단 급성 중이염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중이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고열과 기의 통증, 뭐 심하면 어지럼증이나 설사, 구통 등의 이게 증상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약 만 2세 미만의 유아일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누워서 우유를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네. 또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쭉쭉이 빠는 애들이요. 그렇죠. 예, 그런 애들한테 조금 피곤하다고 아무래도 그게 하더라고요. 쭉쭉 빨다 보면 기에도 안면이 갈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아무래도 염증이 쉽게 들어가는가 봐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재발 급성 중이염. 이게 네. 뭐 말 그대로 이제 중이염이 자꾸 재발되는 재발되는 거요. 겁니다. 예. 6개월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3에서 4회 이상 또는 뭐 1년에 한 6회 이상 이게 재발할 경우 재발성 급성 중이염이라고 하거든요. 애가 항생제를 이게 너무 오래 먹는다 그럼 뭐 생각하시 처방이 나오면 뭐 한 2주, 3주 이렇게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조금 괜찮으면 딱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항생제 처방이 끊어지다 보니까 이게 또 재발이 되거든요. 원인균을 완전히 네. 없애주지 못해서 그렇고요. 이게 그게 반복하다가 아까 6개월, 1년 가까이 약을 그렇죠. 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는 그렇죠. 튜브 박는 수술, 튜브 삽입술을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저희 한의사니까 그럼 이게 뭐 한의사가 또 항생제를 많이 오래 먹으라고 이게 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처방에 대해서 그 전문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처방이 2주 나왔으면 2주를 눈에 뜨이는 증상이 크게 괜찮다 하더라도 안 보이는 데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특히 중이염의 경우는 그 기간을 다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처방전대로 했으면 좋겠다. 네. 또 삼출 중이염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렇게 중인에 이렇게 삼출액이 고이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튜브를 이렇게 삽입한다든지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삼출물, 물이 고인다고 하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청력이 애기들 이제 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런 거에서 행동 장애라든지 어지럼증 또 애들도 이명 증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이염이 자주 생기는 애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체크해서 혹시 이제 물이 생긴다 그러죠. 이제 그런 부분이 없는지 좀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자꾸 재발되는 중이염에 의해서 하는 아이들을 대부분 보면 귀만 있는 경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요, 코에서 시작돼서 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를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면역이 좋아지는 아이를 그쪽으로 만들어 주는 게 최고입니다. 저희가 한방적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건 결국 면역력이거든요. 네. 코감기가 자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중이염으로 진행이 쉽게 되는데 네. 이거 자체가 이간이라고 그러죠. 유스타키오간이 유스타키오간? 이게 그 각도가 네. 아이들 같은 경우 거의 수평으로 돼 있어 또 길이도 짧고 네. 가깝기 때문에 이제 키로 이렇게 염증이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른보다 아이가 잘 걸리나 그렇죠. 봐요. 그래서 결국 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농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코의 질환이 잘 안 걸리도록 관리해줘야지만 중이염도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몸이 약한 아이들 그래서 이제 잘 안 먹고 체력이 약한 아이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잘 먹는데도 아이들 보면 덩치가 큰 애들도 보게 되면 이게 중이염이 자주 걸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아이들 보게 되면 증상이 네. 특히 이제 있는 친구들이 항상 상체 쪽으로 이렇게 명치 위쪽으로 항상 덥다 그러고 잘 열이 때도 많죠. 그래서 열이 네. 많죠. 그래서 잘 때 보면 이게 땀을 많이 흘리죠. 흘린다. 머리부터 해서 상체에 땀이 흠뻑 젖어 있는 좀 등치 큰 아이들의 경우 이 중이염을 좀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잘 먹고 다른 애보다 덩치가 큰데 애가 항상 콧물 감기 걸리고 특히 감기만 걸리면 중이염 때문에 저 약을 오래 먹는다 하시는 분들이 저희 한의원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약을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게 되는데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이 친구 보약 먹으면 살 더 찌고 살이 더 찌게 되면 코 상태도 더 나빠질 뿐만 아니라 또 기도 중이염도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딱 첫 번째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단 거 먹지 말라고요. 그렇죠. 단거 먹지 말라고. 아이스크림, 단 음료수,
거기에 과일도 단맛 나는 과일도 포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끊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한약을 써도 또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단 음식 자체가 열이 잘 뭉치는 음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친구들이 명치 위쪽으로 열이 꽉 차서 항상 덥고 네. 열이 뻗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다 염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정리해주고 그 순환을 시켜서 머리 쪽에 열을 풀어주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상초 기체증이라 하거든요. 그렇죠. 기체증 해소를 해줘야지 무턱대고 보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아이의 면역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호흡기도 같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먹거리의 개선이 없이 뭔가 좋은 약 하나로 해보려고 하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생활지도, 먹거리 지도가 필수이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염증이 있을 때는 항생제를 먹어서 어느 정도 그 증상을 완화시켜야 되겠지만 결국은 어머니 면역력이거든요. 네. 그 면역력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아이의 증상과 체질에 맞춰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 정리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옥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